자, 곱셈 정리와 독립 시행의 확률을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 사건의 독립과 종속입니다. 14번에서 15번 문제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어떤 교훈이냐면 문제를 읽고 독립인지 종속인지 상황 판단 후 실제 구하고자 하는 답을 내세요 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독립인지 아닌지에 대한 두 사건에 대한 상황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요 직관적이고요 논리적이고요 철학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두 사건의 A, B가 독립이라는 얘기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정의에서 뭐라고 했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 조사할 때는 예로 조사하지만, 그죠? 근데 그 전에 정의에서 뭐라고 했죠? 사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사건 B는 확률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때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라는 인디펜던트, 서로 각각 존재한다, 뭐 그런 느낌이죠. 확률에 영향을 안 끼치는 두 사건, 이걸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문제를 읽을 때 두 사건이 서로 확률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는다라는 직관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어떤 수학 문제를 맞힐 확률이 윤주는 5분의 4고 도연이는 3분의 2일 때 윤주와 도연이 두 사람이 모두 이 문제를 맞출 확률,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한 문제가 있나 봐요. 뭐 두 문제 세 문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얘도 맞추고 얘도 맞춰야 된대요. 얘가 맞추는 사건을 A라 한다면 그놈이 일어날 확률은 5분의 4고 얘가 맞추는 사건을 B라 한다면 그놈이 일어날 확률은 원래 3분의 2인데 지금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때 과연 PA 곱하기 PA 바 B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PB 바 곱하기 PB 곱하기 P, 아니 이거 B바예요. A가 일어날 확률에 A가 일어나는 가정에서 B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에, 자, 이런 게 원래 곱셈 정리인데, 근데 두 사건 A, B가 독립이라는 판단을 해주면 우리가 아는 요식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B고 얘가 그냥 A니까, 그죠? 근데 그 독립에 대한 판단은 얘를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 갖고 판단해야 돼요. 이 연습이야. 야, 윤주가 맞춘다고 해서 도연이가 쫄아서 못 맞힐 이 확률이 바뀌어요? 확률이 안 바뀌죠. 두 사람은 고정적으로 확률이 유지가 되고 사건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지금 이 시행에서 보셔야 돼요. 직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따라서 얘는 두 사건 A, B가 독립이므로 그냥 얘 곱한 게 윤주와 도연이가 모두 맞힐 확률이다 라고 그냥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답은 15분의 8로 그냥 내면 되고요. 오히려 중학교 때는 이러한 개념 없이 그냥 곱해서 했죠. 어쩌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면 직관적으로 탁탁 내면 그게 답이었어요. 우리가 자꾸 분석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웠죠. 그죠? 자, 이것도 보세요.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오고, 그러면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한다면 그 집합은 2, 3, 5, 이게 소수니까 그럼 그 확률은 6분의 3이 되고 2분의 1이 되는 거죠. 동전은 앞면이 나오는 거예요. 동전은 표본 공간이 앞뒤인데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B라 한다면 그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온다. 이 확률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과연 이렇게 곱하는 게 맞아요? 독립이니까. 왜 독립이야? 직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주사위 여기 던지는 것이 뭐가 나왔다고 해서 동전이 인공지능이야? 쫄았어? 바뀌어? 안 바뀌죠. 앞뒤 나올 확률은 독립적으로 그냥 유지가 되죠. 두 사건은 지금 독립입니다. 그러면 얘를 구하라고 할 때는 그냥 두 개 각각 곱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논리 없이 우리는 그냥 곱해서 했잖아요. 이거 6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왜? 당연히 연달아 일어나잖아. 얘 일어난 다음에 얘 동시에 일어난 다음에 곱하는 거잖아. 그렇게 시행 상황에서 당연히 맞춰서 하는데 지금은 분석적으로 연습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안 끼친다 라는 이 상황을 보시면 과감히 얘를 갖다가 식을 만들어서 얘의 확률을 각각의 곱의 확률로 단순 처리해도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행 중에 독립인 시행인지 종속인 시행인지에 대한 판단, 특히 독립이 아닌 어떤 영향을 끼친다면 종속이겠죠. 그러면 그때는 뒤에 확률을 따로 구하는 의미가 있겠죠. 이 P, B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확률을 잘 A의 사건에 따라서 얼마나 확률이 바뀌는지를 진짜 구해내야겠죠. 지금은 단순하게 각각 확률을 구분하면 됩니다. 자, 교훈 챙기세요. 이상